안녕하십니까. 상품 리뷰 데이터 기반 긍정 부정 분류 모델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17학번 이도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 수준 및 동향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상품 리뷰는 구매 예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지만 방대한 양으로 인해 사용자가 모든 리뷰를 읽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주요 의견을 효과적인 정보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실제 구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리뷰센트리와 같은 사이트들은 상품 자체의 정보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리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상품 자체의 만족도 점수와 세부 특징별 점수를 구매자들로부터 입력받고 이들 점수를 종합하여 제공하거나 구매 예정자들이 유용하다고 평가한 리뷰나 상품 특징을 강조하여 표시합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과정은 사용자의 참여나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량의 문서 리뷰를 대상으로 할 때는 효율성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기술 수준 및 동향입니다. 최근에는 악의적으로 별점을 낮게 주는 소비자들의 행태가 점점 고약해짐에 따라 네이버는 별점 평가를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상권에 대한 리뷰 체계를 개선하기로 밝혔으며 배달의 민족은 허위 리뷰 단속을 위한 인공지능 검수를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신뢰 있는 리뷰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감성 분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감성 분석은 문선의 텍스트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단어와 문맥을 기반으로 감성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며 이러한 감성 지수는 긍정 감성 지수와 부정 감성 지수로 구성되며 이들 지수를 합산해 긍정 감성 또는 부정 감성을 결정합니다. 별점 평가가 없어지는 최근 동향에 따라 리뷰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리뷰 데이터 기반 긍정 부정 분류 모델을 통하여 구매 예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트의 관리자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느끼는 제품이 단점 및 사용자들의 성향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데이터 세트는 스탠포드 라지 네트워크 데이터셋 컬렉션으로부터 수집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는 아마존의 푸드 리뷰를 담고 있습니다. 약 25만 명의 유저로부터 수집된 리뷰의 개수는 약 96만 건입니다. 대상 제품의 수는 7만 4천 건이며 해당 데이터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수집되었습니다. 다음은 CS 데이터의 일부를 보이고 있고 이는 10개의 피처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셋에서는 센티먼트 피처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 파인푸드 리뷰 데이터를 이용하여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클래스 레이블링을 진행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평가한 평점 정보를 이용하였습니다. 평점은 별 1개부터 별 5개까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스코어 1에서 2의 경우에는 부정으로 레이블링을, 스코어 4에서 5의 경우에는 긍정으로 레이블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용 기법 및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LSTM을 사용하였습니다. RNN은 스스로를 반복하면서 이전 단계에서 얻은 정보가 지속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맥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RNN은 장기 문맥 의존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장기 문맥 의존성이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요소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사람은 선별기억 능력이 있어 인상적인 일은 아주 오래전 기억도 간직합니다. LSTM은 RNN의 선별기억 능력을 추가한 신경망입니다. LSTM의 핵심은 셀스테이트인데 모듈 그림에서 수평으로 그어진 윗선에 해당합니다. 셀스테이트는 작은 리니어 인터랙션만을 적용시키면서 전체 체인을 계속 구동시키고 LSTM은 셀스테이트에 뭔가를 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게이트라고 불리는 구조에 의해 제어됩니다. 게이트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으로 시그모이드 레이어와 포인트 와이즈의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STM은 3개의 게이트를 가지고 있고 이 문들은 셀 스테이트를 보호하고 제어합니다. 다음은 상품 리뷰 데이터 기반 긍정, 부정 분류 모델을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는 데이터 전처리, 모델 설계 및 학습, 학습 모델 확인, 학습 과정 확인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었으며 우선 전반부에서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데이터를 불러오는 단계입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의 readCSV 함수를 사용하여 외부 CSV 파일을 불러와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였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쉐입을 확인함으로써 약 56만 개의 행과 10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러온 데이터셋을 확인한 결과 긍정, 부정으로 이중 분류된 센티먼트 피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처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클래스 레이블링을 진행하는 데 있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평가한 평점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밸류 카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5점이 약 36만 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코어 1에서 2의 경우에는 부정으로,
스코어 4에서 5의 경우에는 긍정으로 레이블링을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코어 3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추출하여 해당 행을 드롭하였습니다. 이때 원본에서 바로 수정하기 위해 인플레이스는 true로 설정하였습니다. 밸류 카운트를 통해 스코어 컬럼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감성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진 분류를 위한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스코어 1에서 2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0, 스코어 4에서 5는 긍정의 의미를 가지는 1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리네임을 통해 기존 스코어 컬럼의 명을 센티먼트로 수정하였습니다. 밸류 카운트를 통해 센티먼트 컬럼의 긍정, 부정 분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으로 분류된 데이터가 약 44만 개, 부정으로 분류된 데이터가 약 8만 개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텍스트의 평균 문자열 크기를 429자로 확인하였습니다. NLTK에서는 표제어 추출을 위한 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구를 이용하여 표제어 추출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텍스트를 인풋으로 넣어 토큰화시키고 토큰화된 단어들의 원형들을 리스트로 담아 변환하였습니다. .translate 인자에 구두점.dict를 넣어주어 구두점을 삭제해준 상태로 토큰화시켰습니다. 유의미한 토큰만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단어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NLTK에서는 아래와 같은 단어들을 스톱워즈로 지정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I, me, my와 같은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숫자형 피처를 데이터로 입력받아 동작하기 때문에 텍스트와 같은 데이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바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텍스트는 특정 의미를 가지는 숫자형 값인 벡터 값으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변환을 피처 벡터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오버즈의 피처 벡터화는 카운트 벡터라이저와 TF-IDF 벡터라이저로 나뉘는데 카운트 벡터화는 단어 피처의 값을 부여할 때 각 문서에서 해당 단어가 나타나는 횟수, 즉 카운트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카운트 값이 높을수록 중요한 단어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카운트만 부여할 경우 그 문서의 특징을 나타내기보다는 언어의 특성상 문장에서 자주 사용될 수밖에 없는 단어까지 높은 값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TF-IDF 벡터화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개별 문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에 높은 가중치를 두되 모든 문서에서 전반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단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값을 부여합니다. TF-IDF 벡터화 결과 텍스트 컬럼이 83개의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 전처리된 데이터를 통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하여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스플릿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테스트 사이즈를 0.2로 설정하였고 랜덤 스테이트는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트레인과 테스트가 8대2의 비율로 스플릿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X트레인이 X테스트에 비해 4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트레인의 약 42만 개의 데이터 중 네 번째 데이터 값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이는 앞의 TF-IDF 팩토라이제이션이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처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하나의 상품 리뷰 데이터가 83개의 특성을 가지도록 TF-IDF 벡터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풋 사이즈 하이퍼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83개로 입력할 수 있지만 임베딩을 적용하여 32개 사이즈 벡터로 이를 축소하였습니다. 히든 노드의 경우에도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64개로 임의로 제가 설정하였으며 LSTM을 적용하였습니다. 아웃풋 사이즈의 경우 이는 결국 상품 리뷰 데이터 기반 긍정 부정 분류 모델, 즉 이중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1로 설정하였고 이때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옵티마이저는 RMS 프롭을 사용하였으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로스 함수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밸리데이션 스플릿이 0.2이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는 약 336,520개이고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한 에포크당 3,366번의 학습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모델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중 분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의 노드로 귀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토탈 파라미터 개수가 27,553개임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과정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맷플롯립을 사용하여 모델의 학습 과정을 시각화하였고 모델의 로스와 정확도를 출력하였습니다. 모델의 로스가 0.4로 높은 편이며 정확도가 84%로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본 결과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의 문제보다는 전처리 과정에서 0과 1로 레이블링을 진행하는 과정에 스코어 피처만 사용하였던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상품 리뷰 데이터 기반 긍정 부정 분류 모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